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타고난다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게으르게 타고난 놈이 있대. 게으르게 타고난 놈이 있대. 성실하게 타고난 놈이 있고, 성격이 더럽게 타고난 놈도 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면 타고나는 거 말고 선천적 가치가 아닌 것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대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게 인도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고 우리 집은 양가가 다 A형이다. 조부까지 양가가 다 A형이다. 그래서 나는 A형 성골이다.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 게 내 조상 중에는 자피가 안 섞였다. 그러니까 귀족들로 계속 계승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라고 하는 거고 임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천명을 받으면 되는 거지 누가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동아시아의 특징이고 맹자가 그걸 이제 강조했지.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흑인, 원래 원주민들이 흑인이거든요. 드라비다족, 문다족. 원래 인도 원주민이 흑인입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담은 흑이니까? 뭐 이런 거? 아담은 흑이니까? 모든 우리 조상이 흑인이잖아요. 공통 조상은 다 흑인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퍼져나간 거고, 기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황인도 되고, 그 다음에 백인도 되고, 허여멀건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흑인들도 이게 좀 달라요. 이렇게 가보면, 어떤 흑인은 진짜 시커멓고, 어떤 흑인은 약간 이게, 그러니까 좀 덜, 톤이 좀 이렇게 맑은 흑인들은 나중에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남쪽으로 갈수록 흑인들이 점점 많고, 그래서 인도가 원래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온 대륙이기 때문에 인도의 원판은 이게 그냥 섬이잖아, 섬이잖아.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와갖고 아시아랑 충돌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히말라야가 생기는 거고, 계속 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아프리카에 떨어져 나온 대륙이라서 드라비다족, 문다족, 그래서 흑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를 나중에 3,0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3,000년, 3,500년 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백인들이. 그래서 위쪽에는 백인 피가 생기게 되고, 원래 원주민은 흑인이고, 그래서 미국처럼 흑백 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흑인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백인들이 이제 쳐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인종이 달라져 버리면, 저 혈통, 그 다음에 신분, 이런 것들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는 다 황인들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붕괴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냥 도망가서 양반이네 이러면 양반이야. 우리 조상이 김씨예요. 이러면 그냥 김씨야. 그걸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흑인이 아무리 멀리 가도 내가 원래 우리 조상이 백인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약간 불경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 흑인 피가 있구나. 저분한테 흑인 피가 있구나. 인종차별적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해지고, 이런 집단들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피를 많이 따집니다. 피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위를 따져. 피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위를 따져.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세냐 안 세냐를 따져.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피는 이건 안 바뀌잖아요. 피는 안 바뀌잖아. 그래서 인도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는 노예 왕조라는 것도 있어요. 노예 왕조. 그러니까 왕이
노예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결국 왕조를 만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는 노예야. 그래서 이름 자체가 노예 왕조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귀족들은 왕이라도 자기랑 혼인 맺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피가 더 우선이라니까. 지위보다 피가 우선이래. 우리는 이 개념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아시아에는 이 개념이 그냥 세면 장땡이야. 세면 형이지. 누구 말 많다나 그냥 세면 형이야. 나이고 지랄이고 없대. 세면 형이래. 야, 난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살고 싶진 않은데.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다. 나도 그런 성향이 조금은 있네. 예. 내가 지지하는 게 여당이잖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전 정치적 색깔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저는 사람을 보니까.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여당을 지지하거든요. 그 여당이 특정 당이 아니고 그냥 여당. 왜냐하면 뽑아놓으면 그 사람에게 최소한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요건 이제 하는 거지. 그렇지만 뽑아놓고 흔드는 것은 서로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정치색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여당 쪽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이 여당이 되든 저 당이 여당이 되든 박쥐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당에 대한 색깔이 더 강하고 사실 젊은 쪽으로 내려갈수록 당에 대한 색깔이 옅어져요. 옅어져요. 그래서 막 특정 당에 이렇게 올인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연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당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찰 안에서도 불교 안에서도 문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당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물이 대단하면 그 사람을 그냥 뽑아주면 사람 보고 뽑으면 된다. 라는 쪽에 약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 제 방식이 맞는지 어쩐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패거리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정당 정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뭘 알고 있냐. 당파 싸움 하던 우리는 역사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 쪽의 문제점을 알지. 내 편이면 상태가 메롱이라도 감싸. 이것들이. 근데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제바다 읽다가 나중에 부처님한테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 때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한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예전에 칭찬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갑자기 가서 똑같은 사람에게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는 상태가 좋았을 때는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메롱이 됐으면 메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자체도 나눠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원효 같은 사람도 비판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원효 스님도 그렇고 경원 스님도 그렇고 저는 한용운 스님 같은 제가 그런 사람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업적이 있지만 그거 말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통째로 보는 게 아니고 소나 돼지 이렇게 저거 하듯이 야 비유 너무 거지 같은데? 왜 그거 나누잖아. 어떤 거는 비싸고 어떤 거는 잡육 이래가지고 굉장히 싸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끊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끊어봐야 되고 아니 아무리 머리가 좋고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지금 치매에 걸렸어.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머리 좋은 건 더 이상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치매에 걸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전에는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침을 흘리는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전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침을 흘리고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도 존경해야 된다?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해.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존경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 끊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영웅이 없지. 온전한 영웅은 없는 거야. 다 문제점들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거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온전한 악인이나 온전한 나쁜 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평등하다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보면 다 존경할 구석이 있어. 지금 저 같은 식으로 판단하면.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를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냥 정당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주어진 권력,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부여된 권력은 일단 흔들기 전에 한 번은 봐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당. 일단 움직이게는 해줘야 된다. 왜?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승복. 내가 그 사람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그래서 여당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정도 개념이에요. 제가 얘기할 때 여당이라는 개념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딴 것도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위치에 저도 살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판단을 저렇게 해가지고 일을 저렇게 망치지? 라고 하는데 막상 그 근처에 가서 보잖아? 야, 움직이기 쉽지 않았겠다. 이 생각이 들어. 그거는 멀리서 볼 때 얘기야. 내가 그 비슷한 위치에 가 있잖아? 나라고 과연 더 현명한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두둔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 장학기금이 있어요. 그게 뭐 6억인가 얼마인가 있더라고. 근데, 그걸로 은행에 넣고 그 은행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 이자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6억 넣어놔봐야 얼마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그냥 어디 건물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걸 하나를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아도 그거보다 더 낫겠다.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생짜로 적금 넣어놓는 것보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다가 이게 잘못해서 말려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조금 약간 불안전하더라도 제2금융권 같은 데 넣으면 금리가 그래도 한 1% 정도 더 준다더라. 그랬더니 그거 망하면 어떡하냐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개인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책임질 사람의 책임의 소재가 이게 굉장히 불분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적금의 재예치, 제1금융권 적금의 재예치. 단 제1금융권 적금 중에서 가장 유리한, 그러니까 조금 0. 몇 % 더 주는 게 있어. 그걸 찾아본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그런 회의에 안 들어가 보면 왜 저런 바보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총대를 몇 개요? 내가 왜? 내가 잔다르크냐? 내가 왜 총대를 매? 우리 잔다르크 체게바라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뒤끝이 안 좋았어. 화형당하고 뭐 이렇게 죽더라고.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개혁하는 건 좋아해도 나 그런 쪽으로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개혁도 성공해야지. 개혁도 성공해야지. 성공해놓고 지는 죽었어. 별로 타당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꼭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는 아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늘상 답사 때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그냥 비용 내고 버스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씹는 게 제일 좋다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뒤에서는 씹지만 네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한번 해보면 딱히 더 잘 못해. 일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줄 부분은 이해와 기다림이라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늙어서 이렇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예전에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그 근처에 가보면 그 사람도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되게 센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나 같으면 훨씬 잘할 건데 라는 생각은 언제나 해요. 언제나 해. 근데 나름 이해는 해줄 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못하면 뭐 뒤집어 엎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잘 뒤집어 엎대. 또 4.19 때도 뒤집어 엎었고 IMF 때는 왜 그때 안 엎었는가 몰라. 그때 갖다 엎을 기회였는데 이게 그때는 또 얌전했어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IMF 때 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일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걸 못했는지. 그때는 사실 뒤집어 엎었으면 엎어졌어요. 그 나라를 망했는데 야 씨 나라를 잘 굴리라고 사장을 뽑았더니 사장이 부도를 냈네. 그건 날렸어야지. 날렸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유럽은 지금도 이 피해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좀 달라. 지금 많이 희석됐지만, 그리고 쟤네들 그런 거 하잖아요. 영국도 최고급으로 올라가면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자귀를 주잖아. 우리는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공우백자남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충무공이잖아. 충무공. 공을 받은 거지. 공무백자남에서 공을 받은 거지. 그런 자기 그 해리포터 쓴 롤링도 그거 받았죠. 그 이혼녀에서 갑자기 그런 거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걔네는 그런 명예랑 관련된 부분도 있고 사실 피해에 대한 생각. 이건 귀족들은 이 피해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예전 얘기니까 이 피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이게 지위보다 높아요. 우선이에요. 피가 지위보다 우선이에요. 우리는 한국은 그거 없지 뭐. 별로 뭐 피.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쓸데없는 소리 했었는데 자기가 안동 김씨인데 안동 김씨가 뭐 양반이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골로 갔어.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어. 왜? 나는 잔다르크를 싫어한다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 너네 때문에 이 조선이 고통받고 우리 조상들이 고통받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이 비리비리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좌익 우익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갈등들이 계속 나오는 그 원인이 조선이에요.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그게 일제강점기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걔네가 이제 갈라치기해서 모든 식민 지배를 하는 쪽은 전부 갈라치기를 합니다. 갈라치기 해야 지그들끼리 싸우면서 이쪽 힘이 적게 들어서 그거를 계속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해주는데 인도가 원래 인도의 마지막 왕조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무굴 제국이라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인데 사실 인도에 가면 이슬람이 거의 없거든. 힌두예요, 힌두. 인도 지금 떠오르면 힌두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르거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 힌두를 올리고 이슬람을 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그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영국이 빠져나가니까 지그들끼리 대박 싸움이 붙으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인도가 쪼개졌죠. 그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다 쪼개지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게 원래는 다 거기까지 다 인도인데. 이렇게. 우리도 비슷해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비슷해. 일본이 유교를 깎고 불교를 올려줬어. 불교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점도 있지만 약간 호황이었어.
그래서 지금 불교가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한 20% 정도라도 차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끌어올려서 그래요. 조선을 그냥 이어받았으면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안 나옵니다. 프로테이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교는 지금 거의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자기네 걸 갖고 와서 밀어붙이면 되잖아. 아니야. 원래 전통적으로는 아내 걸 갈라치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을 올려줘서 1등을 잡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식민지 지배를 손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미국은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미국은 지네 걸 갖다 박았지. 그래서 미 군정시대하고 이승만을 거치면서 우리가 개신교가 굉장히 강력해졌지.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요. 아무튼 피가 지위보다 높게 보는 그런 문화들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처님도 출가하고 난 뒤에도 계속 저 피 얘기를 해. 왜냐하면 그 피를 따지는 집단에게 갔을 때 저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불교는 저런 신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후천적으로 네가 노력해서 얻은 가치를 우선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얘기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이라서 자식이 양반이고 어느 정도 꿀을 빨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모든 현대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타고난다는 거예요. 유전자 쪽으로. 게으르게 타고난 놈이 있대. 게으르게 타고난 놈이 있대. 성실하게 타고난 놈이 있고, 성격이 더럽게 타고난 놈도 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면 타고나는 거 말고 선천적 가치가 아닌 것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거잖아요.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매기는 이유가 뭐냐면 부가 상속되는 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아니 맞잖아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세금을 무진장 아마 국가에서 매길 수 있는 세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증여세지 싶은데 증여세는 아니면 꽁돈 벌 때? 꽁돈 벌 때가 언제냐면 복권 같은 거. 그 세금 많더라. 그 세금 많더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고 그거는 정당한 가치, 노력해서 얻은 정당한 가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격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머리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한 번 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부처님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그 신분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리치는 거죠. 남녀 차별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개명한 생각을 한 거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남녀라든지 그러니까 성별에 의한 거라든지 신분에 의한 거라든지 그런 걸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게 머리를 미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이 머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머리를 묶는 상투 묶는 방식으로. 상투가 위로 올라갈수록 신분이 높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 걔네는 덥기 때문에 머리 묶는 방식을 썼고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는 약간 춥기 때문에 머리 묶는 방식을 쓴 게 아니고 모자로 구분을 했어요. 모자로. 그러니까 가시 왜 사극도 보면 이렇게 양반들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 안 들어요? 쟤네는 비 와도 머리는 안 젖겠다. 아니 나 그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하면 비 오면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야 지하철 타면 진짜 민폐 끼치겠는데 쩍벌남보다 갑벌남 이래가지고 가시 막 이렇게 오면 여기 이렇게 눈 찌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조금 중인들은 가시 좀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이나 이런 사람 뭐 페랭이 같은 거 쓰고 뭐 이렇게 야리하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장 가지고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복장 말고 일단 모자. 우리는 모자. 인도는 머리.
머리를 어떻게 묶느냐를 가지고 신분을 나타냈고, 그래서 빡으로 하라는 게 그거를 우리 빡이잖아, 빡. 이 빡이 보이는 신분을 균일화한다. 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설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빡이. 그러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모자 벗어지요. 모자 벗어.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들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당신이 그걸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살고 있던 시절은 일반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래서 부처님도 이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의 피해 정당성에 대해서 귀족들을 만났을 때 특히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